자, 준비되셨으면 자리에 앉으시고 일단 오늘 블로그를 시작해야겠죠? 그래서 블로그 한번 로그인해서 시작하기까지 한번 진행해 보실게요. 자, 일단은 저희 마이크로소프트 엣지 찾아서 마이크로소프트 엣지를 더블 클릭 한번 해보실게요. 마이크로소프트 엣지를 더블 클릭. 자, 일단은 이제 저희 수업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네이버를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네이버 창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시작 페이지가 네이버가 안 나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일단은 네이버를 즐겨찾기 좀 해놓으실게요. 자, 이렇게 네이버가 저 같은 경우 네이버가 안 나오는데 안 나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그냥 상단에 네이버를 즐겨찾기로 등록을 좀 해놓으실게요. 그래서 우리 상단 주소 표시줄을 한번 보실까요? 이 주소 표시줄에 네이버 주소가 입력되도록 클릭해서 작성 한번 해보실게요. 자, 위에 있는 주소를 클릭해서 백스페이스로 전부 지우시고 www.naver.com 이렇게 주소를 작성해 보실게요. www.naver.com 쓰시고 엔터 한번 쳐보실게요. 주소 쓰시고 엔터 치셔서 네이버가 나오게. 자, 그래서 주소 쓰시고 엔터 쳐주실게요. 자, 주소 쓰시고 엔터 치셔서 네이버가 나오게. 자, 네이버가 시작 페이지가 아니신 분들은 그냥 네이버를 요 위에 저번 시간 밴드처럼 자동 즐겨찾기를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네이버 화면이 나왔을 때 화면 우상단에 별 더하기가 붙어 있는 요거 버튼 보이시죠? 얘가 즐겨찾기 추가 버튼이었어요. 즐겨찾기 추가 버튼을 클릭 한번 해보시고요. 별 더하기 즐겨찾기 추가 버튼을 클릭해서 추가됨 창이 나오시면 완료 눌러주실게요. 추가됨 창 나오시면 완료. 그러면 상단에 즐겨찾기 모음줄에 네이버가 생기게. 그래서 다음에 우리가 껐다 켰을 때도 네이버가 안 나오시면 이 즐겨찾기 해놓은 네이버 사이트를 클릭해서 네이버로 이동하신 다음에 네이버 로그인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 즐겨찾기 추가해 놓으셨으면 이제 네이버 로그인부터 한번 해보실게요. 그래서 우리 화면에 오른쪽에 초록색 네이버 로그인 버튼, 오른쪽에 네이버 로그인 버튼 찾아보시고 클릭 한번 해보실게요. 오른쪽에 네이버 로그인을 클릭. 자, 아이디 비밀번호 쓰라는 칸 나오시면 여러분들의 아이디 비밀번호 작성하셔서
로그인 한번 해주세요. 아이디 비밀번호 쓰시고 로그인. 자, 아이디 비밀번호 쓰셔서 로그인 해주실게요. 자, 로그인 하시면 바로 이제 블로그 가실 수가 있는데 그냥 간단하게 왼쪽에 있는 카테고리로 가보실 거예요. 우리 가운데 보시면 네이버에서 제공하는 카테고리들이 요 가운데 몰려 있는데요. 그 중에 왼쪽에 블로그 버튼, 왼쪽에 블로그 버튼 찾아보시고 클릭 한번 해보실게요. 왼쪽 블로그 버튼을 클릭. 블로그를 클릭하시면 네이버 블로그 창이 나오게. 자, 일단은 제가 저번에도 설명드렸듯이 여러분들이 네이버 블로그라는 것은요, 밴드처럼 여러 개를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네이버 계정당 하나만 만드실 수가 있어서 지금 계정이라고 하면 어렵게 느껴지시는데 그냥 네이버 아이디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아이디당 한 개 블로그만 개설이 가능하고요. 근데 한 사람당 두 개의 아이디까지 가입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이 수업을 들으시면서 블로그를 이미 운영하고 있는 게 있어서 그걸 연습하기가 좀 그렇다 하신다면 하나 더 가입해서 네이버를 하나 더 가입해서 두 개의 아이디를 사용하시면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는 내가 실제로 하시는 작업용, 나머지 하나는 연습용으로 나눠서 써라 라고 저번 시간에 설명드렸죠. 그래서 오늘 로그인 하실 때도 연습용 아이디로 로그인을 하셔서 수업을 들으시면 훨씬 더 수월하게 배우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나는 이 아이디를 뭐 영업 목적용으로 만든 게 아니라서 자유롭게 수정해도 괜찮다 하시면 굳이 가입 안 하셔도 되세요. 이거는 사람마다 다 다른 거니까 알아두시고 필요할 시에 하나 더 가입해가지고 사용하시면 되고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이 네이버를 사용한 지 거의 한 20년 넘었죠? 이 네이버가 운영된 지 20년이 넘었잖아요. 그래서 네이버를 두 개 이상 가입한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래서 지금 선생님 말 들으려고 하나 더 가입하려고 하니까 두 개 이상 만들 수 없다고 자꾸만 뜨고 다른 아이디가 뜬다. 그럼 그 아이디에 비밀번호만 찾아서 사용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게 아니라면 만약에 두 개가 이미 만들어져 있는데 하나는 내가 알고 있는 아이디인데 나머지 하나는 도저히 모르겠다 하시면 그 아이디는 나중에 네이버 고객센터나 그런데 신고해서 회원 탈퇴를 하고 나서 근데 회원 탈퇴를 하면 거의 한 몇 달 동안 재가입이 안 돼요. 한 3개월이었나? 3개월 동안 재가입이 안 되기 때문에 좀 기다렸다가 재가입을 하든 해서 사용하시거나 아니면 모르는 아이디라도 이 아이디가 어차피 내 명의로 돼 있기 때문에 비밀번호 찾기를 통해서 비밀번호 변경해서 쓰셔도 되거든요. 그래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두 개의 아이디가 이미 있으신데 하나는 도저히 뭐가 뭔지 모르겠다 하시면 탈퇴하시고 다시 재가입하시거나 후에 아니면 그냥 그 아이디의 비밀번호만 찾아가지고 내가 아는 비밀번호로 다시 변경해서 사용하시거나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좀 힘들어요. 그래서 네이버 측에 가입되어 있는 정보가 꽤 많아서 특히 우리 수업 들으시는 분들이 있죠. 우리 정보화 교육 수업 들으시는 분들은 가입을 여러 번 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 전 아이디를 기억을 못 하셔서. 그러니까 그러지 마시고 우리가 네이버, 다음, 그리고 구글 같은 이 세 개의 대표적인 사이트들은 많이 사용하는 사이트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아이디 비밀번호 까먹지 않게 꼭 적어 놓으시거나 아니면 내가 까먹었더라도 새로 가입하지 마시고 다시 찾아서
사용하시는 게 제일 이득이다. 그래서 이렇게 설명드려봤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로그인한 이 계정을 가지고 블로그를 생성해서 만들 거기 때문에 이 아이디로 바꿔도 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은 우리 블로그는요. 여러분들이 이 계정으로 내 아이디로 만드는 거기 때문에 내가 이 블로그를 열심히 꾸며서 남에게 자료를 이전하거나 뭐 백업 용도를 쓰거나 양도하시는 게 불가능하다. 만약에 내가 2개의 아이디를 가지고 있어서 이 하나의 아이디 블로그를 이 다른 블로그에 이동하고 싶어요? 그런 것도 안 돼요. 그래서 이거는 이 아이디 안에 존재하는 내 나만의 게시판 같은 느낌이기 때문에 절대 양도 이전 같은 게 불가능하다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제 블로그 들어오셨으면 내 블로그가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 보실 거예요. 그래서 오른쪽에 내 블로그라고 써 있는 버튼이 하나 있나? 자, 내 블로그를 클릭 한번 해 보실게요. 내 블로그를 클릭. 그럼 블로그 화면으로 들어와졌나? 이게 이제 본인의 블로그세요. 그래서 이 블로그가 저처럼 꾸며져 있을 수도 있지만 꾸며지지 않을 가능성이 조금 더 높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블로그를 한 번도 사용을 안 하셨거나 아니면 블로그를 사용했더라도 스마트폰으로만 블로그를 사용하면 이 진짜 PC로 들어왔을 때 화면이 하나도 안 꾸며져 있거든요. 블로그라는 그 공간 자체가 우리 그 전에 밴드를 배웠을 때는 PC로 보나 스마트폰으로 보나 사실 별 차이 없었을 거예요. 근데 이 블로그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어요. 이 네이버 블로그를 스마트폰으로 하시면 기능이 되게 축소돼 있어서 다양하게는 사용하진 못하지만 굉장히 쉽게 쓰실 수는 있거든요. 근데 컴퓨터에서는 굉장히 기능이 다양하고 복잡해요. 대신 더 다양한 것들을 내가 사용하고 싶을 때 사용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에요. 그래서 생긴 것도 다르고 이 안에 있는 기능 차이도 굉장히 크기 때문에 PC로 배우는 것을 조금 더 추천드려요, 블로그는. 그러니까 PC를 먼저 배우고 그 다음에 스마트폰으로 배우면 굉장히 쉽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아마 본인의 블로그 화면이 많이 다를 수 있다 좀 설명드려 봤는데 요거를 이제 오늘 저희가 꾸며 보실 거고요. 그리고 화면 조금 내려볼까요? 그러면 그 전에 여러분들이 블로그에 적었던 내용들이 나와 있나? 혹시 내가 스마트폰으로 블로그 반을 수업을 들으신 분들은 스마트폰에서 이렇게 영상을 올리시는 것도 배워요. 그럼 영상을 이렇게 재생해보면 내가 스마트폰에서 올린 영상을 우리 PC로도 보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일단 둘 다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근데 일단은 컴퓨터로 먼저 배우고 그 다음에 스마트폰으로 배우면 훨씬 더 쉬울 거다. 이런 식으로 내가 그 전에 올렸던 글들도 보이실 거고 난 한 번도 운영해 본 적이 없으면 당연히 아무것도 없이 비어있는 공간이겠죠. 요 있는 비어있는 공간을 우리가 활용해서 이제 꾸며보시고 왼쪽에 이렇게 카테고리도 나눠서 작성해보시고 이 안에 글도 한번 써보실 거예요. 자, 그래서 내 블로그 들어와서 내 블로그 상태 한번 확인해 보셨나요? 자, 그 상태 확인하면서 블로그 주소도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 상단에 보시면 나와 있는 이 인터넷 주소가 여러분들의 블로그 주소예요. 그래서 상단에 우리 주소 표시줄에 있는 주소를 한번 확인해 보실까요? 보통 블로그 주소는 뭐 http 콜론 이 부분 빼고 뒤에만 한번 읽어보면 블로그.naver.com 슬래시 뭐 내 아이디가 적혀 있는 경우가 많으니까 혹시 다른 사람에게 내 블로그를 알려주거나
아니면 내 블로그를 홍보해서 들어오도록 하고 싶으면 이 상단에 있는 블로그 주소를 알아두셔야겠죠. 그래서 본인의 블로그 주소는요, 보통 blog.naver.com 내 네이버 아이디이다 라는 것을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의 블로그 주소까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 알아두시면 되겠죠. 이거 나중에 이 아이디를 가지고 우리 블로그 배너도 한번 만들어서 배너로 홍보하시는 것도 좀 해보시고 할 거예요. 되셨나요? 자, 그럼 일단은 저희 이 블로그에 관리부터 한번 들어가 보실게요. 이 블로그 관리는 뭐 여러 군데에서 들어갈 수 있지만 간단하게 내 프로필 이미지 바로 밑에 관리 통계라는 버튼이 보이실 거예요. 내 프로필 사진 밑에 관리 통계 버튼이 있나? 관리 통계 버튼을 클릭 한번 해보실까요? 관리 통계 버튼을 클릭. 그러면 블로그 관리창이 나오나? 여기서 일단은 오늘은 블로그 정보, 그 다음에 카테고리 설정, 그 다음에 안에 있는 레이아웃 설정 해서 블로그를 오늘 꾸미시는 걸 좀 위주로 해볼 건데 일단은 우리가 글을 쓰기 전에 왼쪽에 기본 에디터 설정이라는 단어를 찾아볼게요. 이 기본 에디터 설정은 뭐냐면 우리가 텍스트, 나중에 글쓰기를 할 때 블로그가 이것도 운영된 지 굉장히 오래된 서비스이기 때문에 얘도 한 20년 넘었어요. 싸이월드 생길 때 그때쯤 생겼으니까 거의 20년 됐네요. 그래서 글쓰기 모드도 발전이 돼 왔어요. 예전에 쓰던 글쓰기 모드가 있고 요즘 사용하는 에디터 1이라는 버전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에디터 1 버전, 최신 버전으로 글쓰기를 할 거예요. 뒤에 가서. 그게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하시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왼쪽에 기본 에디터 설정을 한번 클릭해 보실게요. 기본 에디터 설정을 클릭하시면 이 두 가지 버전이 있죠? 스마트 에디터 2.0, 스마트 에디터 1. 얘가 기본이다. 그래서 우리 기본 설정으로 체크가 되어 있나 확인해 보실게요. 왼쪽 스마트 에디터 1이 선택이 되어 있나? 스마트 에디터 1이 설정이 되어 있나 확인해 보실게요. 자, 되어 있으시면 그대로 냅두시고 그 다음에 밑에 이 기본 서체 설정도 여러분들이 좀 미리 바꿔놓으시면 이 안에 글자를 쓰실 때 그 기본 서체를 내가 원하는 글꼴과 크기로 작성하실 수가 있는데 지금 나눔 고딕에 15포인트로 되어 있거든요. 나쁘지는 않은데 글자 크기를 조금만 더 늘릴게요. 그래서 우리 19로 이 밑에 있는 글자 크기를 19포인트로 좀 바꾸시고 확인 버튼 눌러보실게요. 왜냐하면 우리가 컴퓨터로 쓰다 보니까 작게 쓰면 잘 안 보여서 글자 크기를 19포인트로 좀 늘리시고요. 확인 버튼 클릭해 보실게요. 확인 버튼을 클릭. 확인. 자, 그러면 일단 저희 오늘은 제일 첫 번째, 여러분들의 블로그 정보를 한번 수정해 보실 거예요. 내 블로그 이름, 그 다음에 내 별명, 블로그를 소개하는 글, 그 다음에 프로필 이미지, 모바일 커버 이미지 이런 것들을 변경하시는 게 블로그 정보인데요. 자, 왼쪽에 첫 번째 있어요. 첫 번째, 블로그 정보를 한번 클릭해 보실게요. 블로그 정보를 클릭. 자, 블로그 정보에 이제 여러분들 블로그 이름, 별명, 소개글 이런 걸 작성하시는 부분과 프로필 이미지를 변경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문제는 이 프로필 이미지를 저희가 갖고 있는 이미지가 하나도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한번 저번 시간처럼 미리
미리 캠퍼스를 이용해서 요런 프로필 이미지를 만들어 보면 어떨까 싶어요. 뭐 본인 사진을 넣으면 좋겠지만 지금 컴퓨터에 본인 사진이 있을지 없을지도 잘 모르니까. 그래서 프로필 이미지를 먼저 만들어서 이렇게 블로그 정보를 수정하시는 거 해볼게요. 자, 일단은 이 상태 그대로 냅두시고 상단에 새 탭을 클릭해서 그 새 탭에서 미리 캠퍼스로 가보실 거예요. 그래서 상단 더하기 버튼, 새 탭 버튼을 찾아보시고 새 탭 버튼을 클릭 한번 해보세요. 새 탭 버튼을 클릭. 자, 새 탭이 하나 열리셨으면 상단에 우리 검색창이자 주소 표시줄이죠. 검색창이자 주소 표시줄이 이렇게 깜빡깜빡 커서가 들어가 있을 거예요. 거기에 미리 캔버스인데 캔버스를 써보실게요. 미리 캔버스 쓰시고 엔터. 미리 캔버스 쓰시고 엔터 치시면 이 사이트가 바로 나오시나. 미리 캔버스 쓰시고 엔터 치셔서 첫 번째 나오는 디자인 플랫폼 미리 캔버스 사이트 이름을 클릭해서 들어가 보실게요. 자, 해서 우리 사이트 클릭하셔서 들어가셨으면 이거 저번 시간에 우리가 계정 연동해 놓으셨죠? 네이버로. 그래서 우리 왼쪽 바로 시작하기 버튼 클릭 한번 해보실게요. 왼쪽에 바로 시작하기 버튼을 클릭. 자, 바로 시작하기 버튼 누르셔서 오른쪽 위에 로그인 창이 혹시 나오시는 분들 있으시면 로그인 누르시고 로그인 안 나오시는 분들은 아마 저번 시간에 자동 로그인 유지 선택을 하셔서 자동으로 로그인이 되어 있는 상태일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냅두시면 되세요. 로그인 버튼 나오시는 분들만 로그인 버튼을 클릭해서 밑에 소셜 계정 중에 N 버튼 네이버 찾아보시고 네이버를 클릭. 그래서 아이디 비밀번호를 로그인 해주시면 아까 우리 블로그 들어가면서 로그인을 해가지고 자동으로 그냥 로그인 됐나 보다. 자동 로그인 되셨으면 또 이런 창이 나오겠죠? 로그인 유지할 거냐? 안 할 거냐? 이건 본인의 선택이니까요. 선택해서 클릭 한번 해주세요. 그래서 로그인 버튼이 우상단에 없어지시면 로그인이 되신 거죠. 이 상태에서 저희는 프로필을 한번 만들어 보실 거고요. 그래서 왼쪽에 보시면 모든 템플릿이라는 템플릿 종류를 고를 수 있는 창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왼쪽에 모든 템플릿 찾아서 클릭.
그럼 거기 템플릿 중에서 프로필 찾아보시면 되겠죠. 스크롤 내려서 로고 프로필 찾아보실게요. 왼쪽에 펼쳐지시면 스크롤 내려서 로고 프로필 찾아보시고 클릭 한번 해주세요. 로고 프로필을 클릭. 자, 그러면 로고 프로필 해서 이렇게 프로필 이미지들이 나오나? 그럼 이 이미지들 중에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이미지를 클릭해서 뭐 대충 내용만 변경해 보실게요. 필요 없는 그림 좀 지우고. 그래서 여기 스크롤 내려서 이미지 보시고 마음에 드는 이미지를 클릭 한번 해보실게요. 클릭해서 이렇게 이미지가 들어오게. 자, 그러면 일단은 지우고자 하는 건 어떻게 지운다 그랬죠? 클릭하시면 왼쪽에 휴지통 있다 그랬어요. 지우고자 하는 객체를 클릭해서 휴지통으로 지워주시면 되시고 혹시 내용을 바꾸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된다 그랬죠? 더블 클릭해서 수정하시면 된다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한번 더블 클릭해서 수정하시고 필요 없는 건 휴지통으로 지워서 일단은 내용을 한번 본인 블로그 프로필에 맞게 작성해 보실게요. 이렇게 더블 클릭해서 이렇게 내용 한번 써보시고요. 혹시 글꼴 바꾸고 싶으면 우리 왼쪽에 텍스트 관련된 메뉴가 이렇게 튀어나온다 그랬죠. 선택이 되어 있을 때. 그래서 왼쪽에 텍스트에 글꼴, 크기, 색깔, 그 다음에 뭐 그림자, 외곽선 등을 클릭으로 변경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내용 수정하시고 텍스트, 글꼴도 한번 수정해 보세요. 우리 글자 클릭해서 글꼴, 크기, 색깔, 뭐 정렬, 바꿔보시고 글자 색깔, 왼쪽에 글자 색깔도 있었죠? 글자 색깔, 외곽선, 그림자, 뭐 그라데이션 이런 것도 쭉 밑에 있었어요. 밑에 왼쪽에 텍스트 메뉴를 하나씩 천천히 보시면서 이런 글꼴들을 한번 꾸며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 여기 그림에서 무언가를 더 추가하고 싶으시면 왼쪽에 우리 요소에서 그림이나 아이콘 같은 것들을 추가하실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요소 한번 클릭하셔서 원하시는 뭐 아이콘 그림들이 있으시면 추가 한번 해보세요. PC에서 그림 불러오고 싶다고요? 그것도 괜찮으실 것 같은데 왼쪽에 보시면 요 업로드 있어요. 업로드에 내 파일 업로드 클릭하시면 내 컴퓨터에 있는 이미지도 불러오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불러오시면 여기 왼쪽에 내가 불러온 사진의 목록들이 막 생겨요. 여러 장을 불러오면 여러 장이 생기시고 한 장만 불러오면 한 장만 생기시는데 여기 목록의 사진을 클릭해서 이렇게 넣으실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왼쪽에 업로드 클릭해 보시면 되세요. 이것도 좋은 생각 같네요. 가지고 있는 사진이 뭐가 있을지 몰라서 말씀 안 드렸는데. 자, 해서 우리 요소에서 사진 추가해 보시고 업로드 클릭해서 내 파일에 있는, 내 컴퓨터에 있는 파일을 업로드 하셔서 추가해서 넣어 보시면 되세요. 바꾸기? 바꾸기가 있나? 아니. 현재 상태에 있는 거 지우고 다시 불러오셔야 돼요. 덮어쓰기. 바꾸기는 안 되시고.
자, 그래서 이렇게 이쁘게 하나 만들어 놓으시면 요거 내용만 조금씩 수정해가지고 또 쓰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미리 캔버스에 가입이 되어 있는 상태라서 내가 이렇게 만든 작품들은 그대로 계속 보관이 돼 있거든요. 사이트 내에서. 그래서 여기서 블로그라는 단어만 바꿔서 뭐 우리 유튜브로 바꾼다던가 이런 식으로 활용하실 수 있으니까 만드는 김에 예쁘게 한번 만들어 보시고요. 자, 다 만들어 보셨으면 일단은 이름을 바꿔서 우리 컴퓨터로 다운로드 좀 하실게요. 그래서 우리 좌상단에 파일 버튼 클릭하시면 제목을 입력하세요 라고 지금 이 파일에 대한 이름이 안 적혀 있거든요. 그래서 좌상단에 파일 클릭해서 제목을 입력하세요 펜 모양 클릭해 보실게요. 클릭해서 커서가 들어가게 펜 쪽 누르지 말고 글자를 클릭하는 게 낫겠네요. 글자 클릭해서 블럭이 잡히셨으면 프로필 이미지 쓰시고 엔터 프로필 이미지 쓰시고 엔터 그래서 이름이 프로필 이미지가 되게 되셨으면 우상단에 아래로 향하는 화살표가 저장 버튼이었죠? 아래로 향하는 화살표 저장 버튼을 클릭하셔서 우리 다운로드 창이 나오시면 그냥 뭐 아무것도 건드리지 않고 빠른 다운로드를 클릭해 주실게요. 빠른 다운로드. 그러면 우상단에 다운로드 창이 나오시죠. 자, 일단 우리가 저장했던 이 이미지를 통해서 우리 블로그 정보를 한번 적어 보신다 그랬죠? 자, 위에 일단 우리 블로그로 한번 돌아가실게요. 상단의 탭 중에서 여러분 블로그 이름이 담겨 있는 네이버 블로그라는 블로그 탭이 있으실 거예요. 네이버 블로그 찾아보시고 클릭 한번 해보실게요. 네이버 블로그를 클릭 해서 우리 블로그 정보 창이 나오시게. 자, 이 블로그 정보 창에서 여러분들의 블로그 이름, 그 다음에 별명, 닉네임이죠. 그 다음에 소개글, 블로그 주제, 프로필 이미지 이런 것들을 한번 변경해 보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 블로그 명부터 한번 클릭해서 내용 한번 적어 보실까요? 자, 이렇게 누구누구 블로그 별명은 여러분들이 자주 쓰시는 별명 소개글 클릭해서 이렇게 한번 내용을 적어 보실게요. 블로그명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여러분들의 블로그 이름이에요. 이름을 적어 주시고 그 다음에 자주 쓰시는 별명 뭐 별명이 없으시면 평소 쓰시는 아이디라던가 닉네임을 적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소개 글까지 적어서 다 쓰신 분들은 잠깐 기다리실게요.
자, 되셨으면 화면 밑으로 내리시면 내 블로그 주제가 있죠. 블로그 주제를 클릭해서 변경하시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떠한 영업 목적으로 하시는 블로그라면 그 주제에 맞는 것들을 추천할 때 내 블로그가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내 블로그 주제를 클릭해서 이렇게 골라보시면 되세요. 저는 블로그 주제를 일상 생각으로 바꿔볼게요. 그래서 우리 블로그명, 그 다음에 별명, 소개글 적으시고 그 다음에 내 블로그 주제 적으셨으면 바로 밑에 이제 블로그 프로필 이미지라는 부분이 있죠. 요거는 여러분들이 이 프로필 이미지를 통해서 이렇게 크게 상단에 블로그를 들어가면 상단에 이렇게 크게 띄어 있기도 하고 아니면 여러분들이 댓글을 달거나 뭘 할 때 그런 네이버 일반 프로필에도 적용이 가능하세요. 그래서 오늘 내가 바꿀 프로필을 네이버 프로필로도 변경을 하고 싶으면 여기에 체크해 주시면 되고요. 별로 난 바꾸고 싶지 않다. 그러면 체크 해제를 해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요거부터 한번 선택해 보시고요. 네이버 프로필에 적용을 할 건지 안 할 건지 선택해 주시고 그 위에 등록 버튼을 한번 클릭해 보실게요. 위에 등록 버튼을 클릭. 이미지 옆에 등록 버튼을 클릭. 그러면 이미지 첨부창이 이렇게 작게 나오죠. 이미지 첨부창에 찾아보기 버튼을 클릭 한번 해주실게요. 찾아보기 버튼을 클릭. 그러면 찾기 창이 나오시죠? 찾기 창에 다운로드 폴더에 내 프로필 이미지, 오늘 저장한 프로필 이미지가 있나? 프로필 이미지를 더블 클릭. 내 프로필 이미지 찾아보시고요. 프로필 이미지를 더블 클릭. 더블 클릭하셔서 등록하셨으면 확인 버튼 눌러 보실게요. 내 프로필 이미지를 더블 클릭하셨으면 확인을 클릭. 이렇게 프로필 이미지가 변경이 되었나? 그래서 프로필 이미지까지 변경하셨으면 이 밑에 있는 모바일 앱 커버 이미지 이 부분 등록하실 분들은 또 등록해 보시면 되세요. 요거는 우리 네이버 블로그 앱으로 들어갔을 때 보이는 이미지이기 때문에 지금 PC에서는 등록해도 보이지 않아요. 어차피. 나중에 스마트폰으로 네이버 블로그 앱을 설치해서 들어가 보면 있을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요거는 별로 안 할 거예요. 그래서 하실 분들만 한번 해보시면 되시고요. 자, 그리고 밑에 뭐 사업자 확인에 관련된 부분이 있는데 혹시 이 네이버 블로그 운영 목적을 어떠한 거래를 위한 블로그로 운영을 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화면을 올려보시면 오른쪽 위에 블로그 마켓 가입에 가입을 해주셔야 여러분들이 사업자 등록도 내고 그걸로 신고해서 블로그 내에서 물건을 팔거나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그냥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블로그를 어떠한 거래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이 위에 있는 가입을 통해서 사업자 확인해 주시고 그러면 이제 네이버 톡톡도 연결하실 수가 있는데 이건 뭐냐? 여러분들이 블로그를 통해서 물건을 판매할 거예요. 그러면 어떤 판매자들이 궁금한 것을 질문할 수 있죠. 그 질문을 문자 메시지나 카톡으로 하는 게 아니고 네이버 톡톡이라는 메신저를 이용해서 질문을 하고 답변을 받을 수 있는 채팅창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것도 결국 사업자가 있는 사람들만 사용할 수가 있는 거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두 개 다 사용하지 않을 건데 혹시 내가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배우시는 분이라면 여기를 참고해놨다가
한번 가입을 해 놓으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저희는 그냥 쭉쭉 넘어가서 맨 밑에 확인 버튼을 클릭해 보실게요. 밑에 확인 버튼을 클릭. 그러면 성공적으로 반영되었습니다. 확인. 자, 그럼 블로그에 실제로 반영이 되었는지 오른쪽 위에 내 블로그 버튼을 클릭해서 한번 가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우상단에 내 블로그 버튼을 클릭 한번 해보실게요. 내 블로그 버튼을 클릭. 그러면 왼쪽 우리 프로필 창에 이 프로필 이미지 그리고 내 별명, 블로그, 소개 등이 변경되었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죠.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선생님 저는 블로그 프로필 이미지가 왼쪽에 나와 있지 않고 오른쪽에 나와요. 위에 나와요. 아래 나와요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는 우리가 지금 이 블로그의 레이아웃 설정을 한 번도 안 하셨는데 이 레이아웃을 이용해서 구조를 변경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처럼 프로필을 왼쪽으로 보여주고 싶으면 이 레이아웃 구조를 통해서 프로필을 왼쪽으로 설정하실 수가 있고 뭐 다른 데 하고 싶으면 다른 데 설정도 가능한데 웬만하면 같은 위치에 해놓는 게 아마 처음 배우시는 분들은 좀 편하실 거예요. 다른 위치에 있으면 이 프로필 이미지도 찾기가 힘들고 이 보통 프로필 밑에 설정 관리 버튼이 다 있는데 이 관리 버튼 찾기도 쉽지가 않겠죠. 그래서 제 추천은 처음 배우시는 분들은 블로그의 프로필 위치를 왼쪽에 놓는 걸로 추천을 드려요. 추천드린 김에 레이아웃 한번 변경해 보실 거고요. 레이아웃과 그 김에 테마도 한번 변경을 해볼까 해요. 자, 일단 레이아웃은 구조예요. 그래서 말 그대로 내 프로필 위치, 그 다음에 글 쓰는 위치, 카테고리 위치, 화면을 더 내려보면 이렇게 밑에 뭐 날씨라던가 활동 정보, 오늘의 명언 등의 이런 구조들을 추가하고 제거하고 위치를 변경할 수 있는 것을 통틀어서 레이아웃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레이아웃을 통해서 프로필 위치라던가 글쓰기 위치, 이런 카테고리 위치를 한번 저랑 비슷하게 좀 맞춰보실 거예요. 그래서 왼쪽에 우리 프로필 이미지 밑에 보시면 관리 버튼 있었죠? 관리 버튼을 다시 클릭해서 우리 블로그 설정 창으로 다시 이동해 보실게요. 프로필 이미지 밑에 관리 버튼을 클릭. 자, 관리 버튼 누르시면 다시 블로그 우리 관리 창이 나오시죠. 자, 일단은 상단에 꾸미기 설정이라고 써있는 이름을 찾아보실게요. 꾸미기 설정. 꾸미기 설정을 찾아서 클릭. 저희가 원래 블로그 반을요. 그 전에는 블로그 카페라는 수업으로 예전에 우리 대면 수업, 그러니까 우리가 온라인 수업 하기 전에 대면 수업 하실 때는 보통 블로그 카페 같이 수업했는데 블로그 수업만 한 6회차를 했어요. 8번 중에. 그만큼 블로그 안에 내용이 엄청 많은데 그거를 좀 압축해서 저희가 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사소한 것들은 좀 빼먹을 수 있거든요.
그 부분들은 한번 여러분들이 복습 시간에 이런 밑에 있는 나머지 부분은 클릭해서 뭘 하는 곳인지 확인해 보시고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우리 복습 시간에 채팅으로 질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저희는 꾸미기 설정 한번 가볼게요. 그래서 우리 꾸미기 설정을 클릭. 자, 꾸미기 설정을 클릭하시면 일단 스킨이라는 부분이 있죠. 스킨. 스킨은 이렇게 우리 네이버 블로그에서 이미 만들어져 있는 스타일을 고르는 거예요. 근데 저도 이걸 좀 추천드리는 게 이걸 일일이 다 바꾸면 너무 오래 걸려요. 그리고 그만큼 사람들이 많이 보지도 않아요. 예전에는 우리가 컴퓨터로만 이 블로그를 봤기 때문에 이 사람이 대문 사진을 어떻게 놨는지 어떤 걸 이렇게 꾸몄는지 막 그런 걸 다 일일이 봤는데 요즘은 이제 좀 모던한 거, 깔끔한 거 좀 추구하는 시대이기도 하고 이 네이버 블로그를 앱으로도 보기 때문에 예전만큼 이렇게 그렇게 스킨 구조 막 이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아졌어요. 그래서 딱 기본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기본이 이미 만들어져 있는 스킨을 선택하는 거. 그래서 지금 스킨 선택 부분이 있으신데 이 스킨은요, 화면을 내려보시면 이만큼 있어요. 9페이지까지 있어요. 그래서 페이지를 넘겨가시면서 마음에 드는 디자인, 이름 밑에 보시면 이 미리 보기 버튼이 있을 거예요. 미리 보기 버튼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실게요. 우리 미리 보기를 하나 골라서 이름 옆에 미리 보기를 클릭하시면 내 블로그로 적용이 돼서 이런 식으로 보인다 하고 미리 보여줘요. 자, 그럼 보고 마음에 들면 바로 적용하시는 거고 마음에 안 들면 위에 X 버튼 있죠? 하얀 X? 하얀 X로 끄시면 되세요. 그래서 일단 미리 보는 거 좀 해보실게요. 그래서 이름 옆에 미리 보기 버튼을 클릭해서 보시면 된다. 자, 근데 이렇게 미리 보기로 볼 때 가끔 어떠한 스킨은 아까 우리가 설정했던 프로필 이미지가 안 보이는 스킨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구조에 따라 다 다른 거니까 왜 갑자기 안 보이지? 이렇게 당황하지 마시고 그냥 스킨은 때에 따라 위치도 달라지고 그림도 생기기도 하고 안 생기기도 하고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알아두신 다음에 하나씩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요 스킨은 보니까 프로필이 이렇게 있고 그 옆에 카테고리, 그 옆에 댓글, 그 옆에 태그, 이웃 블로거 이렇게 옆으로 보이는 형식이고 밑에 글이 보이는 이런 형식이네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레이아웃이 다르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레이아웃, 그런 구조까지 다 보시면서 미리 보기를 보셔야지 이쁘다. 그냥 바로 적용. 이렇게 하면 나중에 후회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구조도 좀 보고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미리 보기로 봤을 때 내가 이렇게 멀리서 봤을 때랑 무슨 차이점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면서 천천히 보실게요. 음. 자, 해서 하나 골라 보시고요. 미리 보기로 보셨으면 그 중에 미리 보기에서 마음에 드는 이 디자인을 하나 고르셨으면 그대로 잠깐 냅두시면 될 것 같아요.
마음에 드는 스킨이 생기셨으면 미리 보기를 통해서 보시고 미리 보기에서도 마음에 든다? 그럼 그대로 냅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지금 미리 보기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첫 번째 레이아웃을 변경해 보실 거예요. 자, 미리 보기에서 바로 적용을 할 수도 있겠지만 구조가 조금 저랑 다르시면 구조를 변경하실 필요가 있는데 이 스킨 미리 보기 창의 오른쪽 위에 보면 레이아웃 변경과 세부 디자인 변경 버튼이 있을 거예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뭐 제목의 크기 아니면 이 위치, 뭐 프로필 위치, 글쓰기 위치 등을 변경하실 수가 있다. 그래서 그 중에 레이아웃이 구조라 그랬죠. 그래서 우리 글쓰기 위치, 그 다음에 프로필 위치 등을 변경할 수 있는 구조를 먼저 변경해 보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 우상단에 미리 보기 창 나와 있는 상태에서 우상단에 레이아웃 버튼, 레이아웃 변경 버튼을 찾아서 클릭 한번 해보실게요. 레이아웃 변경 버튼을 클릭. 레이아웃 변경 버튼을 클릭. 그러면 레이아웃 이렇게 우리가 구조가 나오시는데 이 위에 작은 그림을 자세히 보시면 돼요. 작은 그림. 이 위에 있는 작은 그림이 대표적인 이제 레이아웃인 거죠. 제일 많이 쓰는 구조들. 그래서 첫 번째 구조는 프로필이 왼쪽으로 향하는 거. 두 번째는 프로필이 오른쪽으로 향하는 거. 세 번째는 프로필은 왼쪽인데 이 타이틀이라는 우리 블로그 이름 나왔던 부분 있죠? 블로그 이름 나왔던 부분이 밑으로 향하는 거. 얘는 프로필이 오른쪽인데 대문, 타이틀이 밑으로 향하는 거. 이런 식으로 나뉘어져 있는 거예요, 구조가. 근데 뭐 이거 다 기억하실 필요는 없고 이 첫 번째 레이아웃이 아무래도 가장 기본이 되는 레이아웃이다. 기억해 놓으시고 나중에 변형을 하고 싶으면 이 안에서 변형을 해주시는 게 좋다. 그래서 우리 첫 번째가 지금 클릭이 안 돼 있을 경우에 첫 번째 레이아웃을 클릭해서 적용시켜 보실게요. 이 레이아웃 그림 중에 제일 첫 번째 그림을 클릭. 자, 그러면 왼쪽으로 프로필 바뀐 부분이 보이나? 자, 되셨나요? 자,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이렇게 바뀐 영역을 보실 수가 있어요. 왼쪽에. 이런 식으로 지금 왼쪽 부분이 보이실 건데 이 부분의 영역들을요. 우리가 드래그로 얼마든지 고치실 수가 있어요. 위치를. 근데 이게 너무 좀 왔다 갔다 해가지고 그래서 혹시 필요 없는 게 있으면 X로 지우실 수도 있고 만약에 블로그 정보가 나는 필요 없어요. 보여주고 싶지 않아요. 그럼 블로그 정보 옆에 X 버튼을 이용해서 지우실 수 있고요. 만약에 위치를 좀 바꾸고 싶어요. 뭐 최근 댓글이 맨 밑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그럼 최근 댓글을 클릭해서 밑으로 드래그 해서 맨 밑으로 이동시키실 수도 있다. 그래서 드래그로
위아래 이동시키시는 거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X 버튼을 이용해서 필요 없는 것을 삭제하실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저희는 최근 댓글은 별로 보고 싶지 않아요. 한번 X로 꺼보실게요. 최근 댓글 옆에 X 버튼 누르셔서 삭제. 그래서 이렇게 지워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요 위에 있는 버튼은 일단은 대표적인 레이아웃을 우리가 고르는 거고, 고르신 다음에는 아래쪽 그림을 통해서 세부적인 구조, 레이아웃을 변경해 보시는 거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 최근 댓글 한번 지워보셨죠? 여기에다가 몇 개 더 추가도 해보실게요. 자, 우리 그림 오른쪽에 보시면 이런 레이아웃 설정 버튼이 나오시는데요. 이 레이아웃 설정 밑에 메뉴 중에서 내가 사용하고 싶은 메뉴를 체크로 추가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스크롤 내려서 한번 날씨 찾아보시고 날씨 앞에다가 체크 한번 해볼게요. 날씨 앞에다가 체크. 그러면 우리 왼쪽 레이아웃 창에 날씨가 추가가 됐나? 왼쪽 밑에 날씨가 추가되었나요? 이런 식으로 내가 원하는 저 추가적인 설정을 넣고 싶으면 그런 것도 넣을 수 있는 거죠. 다시 오른쪽 밑에 위젯 중에서 명언도 한번 넣고 싶어요. 그럼 명언도 체크 해서 날씨와 명언을 체크로 추가 한번 해보실게요. 날씨와 명언을 체크로 추가. 자, 그러면 이 순서가 마음에 안 들어요. 나는 날씨가 조금 더 위에 왔으면 좋겠어요. 그럼 날씨를 위로 드래그. 참 이게 그림이 너무 왔다 갔다 해서 드래그 하기가 힘들어요, 저도. 왜 그런가 몰라요. 또 명언의 위치도 바꾸고 싶으면 명언도 위아래로 드래그 해서 한번 순서를 내가 원하는 순서로 변경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한번 위치까지 변경하신 분들은 화면을 밑으로 내려보시면 아래쪽에 미리 보기 버튼이 있거든요. 아래쪽 미리 보기 버튼을 클릭해서 혹시 이 스킨, 아까 우리가 선택한 스킨과 방금 우리가 바꾼 레이아웃 구조가 잘 맞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아래쪽 스크롤을 맨 끝까지 내려서 아래쪽에 미리 보기 버튼을 클릭 한번 해보실게요. 미리 보기 버튼 클릭하면 내가 변경한 구조대로 예쁘게 들어갔나? 프로필도 들어가고 카테고리도 들어가고 날씨, 오늘의 명언, 검색창까지 쭉 들어갔나? 확인해 보시고 X 버튼으로 미리 보기 창은 꺼주시면 되세요. 자, 되셨으면 자, 우리 화면 맨 밑에 오른쪽에 세부 디자인 설정 버튼이 보이나? 오른쪽 밑에 세부 디자인 설정. 자, 만약에 지금 스킨과 레이아웃을 바꿨는데 레이아웃이 스킨과 어울리지 않는다 하시면 왼쪽 밑에 스킨 선택을 다시 하셔서 다시 레이아웃을 변경해서 오셔야 되고요. 나는 여기면 됐다 하시면 그 다음 단계인 오른쪽 밑에 세부 디자인 설정을 클릭 한번 해보실게요. 그래서 화면 오른쪽 밑에 맨 밑으로 내려서
오른쪽 밑에 세부 디자인 설정을 클릭 한번 해보실게요. 세부 디자인 설정을 클릭. 그러면 레이아웃을 블로그에 적용하시겠습니까? 확인. 그래서 세부 디자인 설정 창이 이렇게 나오게. 세부 디자인 설정 창은 오른쪽에 이 리모컨이 생겨 있는 게 특징이에요. 리모컨. 리모컨이 생기셨으면 된 거예요. 세부 디자인 설정 클릭해서 적용하셔서 요 오른쪽 위에 리모컨이 나오는 창이 나오게. 세부 디자인 설정은 말 그대로 정말 세부적인 거예요. 제목의 크기, 글꼴, 위치 이런 것들을 바꾸거나 아니면 우리 프로필 영역의 색깔을 바꾸고 싶다. 이렇게 세부적으로 설정할 때. 저희는 다른 건 안 하고 여기에서 제목만 이 블로그 타이틀이죠. 타이틀이 너무 조금 작아서 이것만 좀 변경해 보시는 걸로 해볼게요. 자, 그래서 오른쪽 위에 리모컨 창을 보시면 스킨 배경, 타이틀, 네이버 메뉴, 블로그 메뉴, 전체 박스, 구성 박스, 그룹 박스, 글 댓글 스타일, 프로필, 블로그 로고, 위젯 등 이 하나하나 세부적인 부분들을 변경할 수 있는 건데 그 중에서 저희는 타이틀만 바꿔본다 그랬죠? 그래서 한번 타이틀을 클릭해 보실게요. 타이틀 클릭하시면 블로그 제목, 글꼴 크기, 색깔, 위치, 그 다음에 영역 높이를 설정할 수 있는 창이 나왔나. 자, 일단은 저는 글꼴을 좀 바꿔보면 어떨까 싶어요. 그래서 글꼴이 바른 고딕으로 되어 있어요. 저는 사람마다 다르죠? 스킨이 다르면. 그래서 우리 이 글꼴을 클릭해서 글꼴 골라서 클릭. 저는 명조 스타일을 좋아하기 때문에 명조로 한번 바꿔봤어요. 명조. 그 다음에 글자 크기도 좀 작다고 느끼면 더 큰 크기로 변경해 보시면 되겠죠? 숫자를 클릭해서 더 큰 크기로 변경. 그 다음에 요 옆에 있는 숫자 옆에 색깔, 글자 색이겠죠? 요 색깔을 클릭해서 마음에 드시는 색깔로 골라서 클릭. 클릭하시면 글자 색깔도 변경이 되나? 그래서 우리 글꼴 크기, 색깔 변경하시고 그 옆에 위치 버튼이 하나 있어요. 위치는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초록색의 위치가 왼쪽 중앙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위치를 클릭해서 글자의 위치를 내가 고르실 수 있는 거죠. 난 왼쪽 밑으로 하고 싶다. 그럼 왼쪽 밑 네모를 클릭해서 위치를 왼쪽 밑으로 바꾸시고 나는 왼쪽 위로 하고 싶다. 그럼 왼쪽 위로 클릭해서 바꾸시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 타이틀 제목의 위치를 원하시는 위치로 변경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블로그 제목의 글꼴, 크기, 색깔, 위치까지 이 네 가지 한번 변경해 보세요. 자, 해서 우리 변경하셨으면 이 밑에 이제 영역 높이를 한번 보실 건데 영역 높이라는 건 뭐냐면 지금 이렇게 프로필부터 그 위에 빈 공간까지 여기 부분이 영역 높이예요. 이 타이틀 제목이 들어가는 위치의 높이죠. 그 높이가 너무 크다고 생각하시면
영역 높이의 조절점을 이용해서 조절을 좀 해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영역 높이를 왼쪽, 오른쪽으로 이렇게 드래그해서 내가 원하시는 크기로 한번 조정해 보시고, 이 리모컨 같은 경우에는 머리 쪽에다가 대시고 드래그하면 위치를 얼마든지 변경하시면서 보실 수 있으니까 이렇게 리모컨 위치 변경하시면서 영역 높이를 한번 여러분 임의로 드래그로 변경해 보시고, 다 되셨으면 한번 저장해 보실 거예요. 영역 높이까지 지정해 보셨나요? 그러면 사실은 요 뭐 디자인도 넣으실 수 있어요. 뭐 여기 내가 원하는 파일을 등록해서 뭐 넣으실 수도 있고 한데, 이런 식으로 내가 원하는 이미지를 넣어서 등록하실 수도 있긴 한데 안 할 거예요. 그냥 깔끔하게 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스크롤 좀 밑으로 내려보면 리모컨 밑에 적용 버튼이 있나? 리모컨 밑에 적용 버튼 찾아보시고 클릭 한번 해볼게요. 적용 버튼을 클릭. 그러면 현재 디자인을 적용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내가 만든 스킨에 저장합니다. 체크박스가 있어요. 요거를 체크해서 저장하시면 다음에 이제 스킨도 계속 하나만 쓰진 않잖아요. 이거 쓰다가 또 바꿨다가 또 바꿨다가 하겠죠. 근데 이 바꾸기 전 스킨들을 다 저장해 놓으면 내가 그 전에 썼던 걸로 다시 돌아가고 싶을 때 이거 저장해 놓은 스킨 중에서 골라서 변경하실 수 있기 때문에 디자인을 적용하실 때는 내가 만든 스킨에 저장합니다를 체크하시고 적용시키시는 게 좋다. 내가 만든 스킨에 저장합니다. 체크해 주시고요. 요 밑에 이름 써주세요 하면 오늘 날짜 쓸게요. 0419. 내가 만든 스킨에 저장합니다. 체크해 주시고 밑에 텍스트, 뭐 내용 쓰라 그러고 나오면 오늘 날짜 0419 적어 주시고 아래쪽에 적용 버튼까지 눌러보실게요. 아래쪽에 적용. 그래서 우리 적용 버튼 클릭하셨으면 창이 나오죠? 스킨이 저장되었습니다. 내가 만든 스킨 페이지로 확인하시겠습니까? 확인 버튼, 확인 버튼 누르시면 내가 만든 스킨이 이렇게 나오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혹시 그 전에도 혹시 스킨 저장을 해놓은 게 있으시면 아마 이 목록으로 나와 있을 거고, 없으시면 뭐 이렇게 하나 나오겠죠. 그래서 나중에 내가 다른 스킨으로 또 바꿨다가 원래로 돌아가고 싶으면 다시 체크해서 적용시키시면 된다. 그래서 이렇게 스킨은 저장해놓고 쓰시면 편하다. 자, 그럼 우리 일단은 스킨 설정을 통해서 스킨, 레이아웃, 세부 디자인 설정으로 내 블로그를 꾸며보셨죠? 그러면 내 블로그 이제 직접 들어가서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화면에 우상단에 내 블로그 한번 클릭해 보실게요. 화면에 우상단에 내 블로그를 클릭. 그러면 내가 작성한 블로그로 제목과 나머지 이제 레이아웃, 위치들이 싹싹싹싹 나왔나. 일단은 저희가 이제 블로그 안에 있는 기본적인 설정은 해보셨고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다른 사람들의 블로그를 이웃 설정하시는 것까지 좀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시간에 글쓰기 한번 해보시면 되니까요. 자, 그래서 이 이웃 설정을 같이 한번 해보실 건데,
여러분들, 우리 이 블로그라는 공간은 이제 내 일기장 같은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일기장을 글로도 쓸 수 있고, 우리 사진을 올릴 수도 있고, 영상을 올릴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책을 좋아해서 그 책 리뷰를 하실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다양한 글을 작성할 수 있는 장소예요. 그거를 이제 개개인마다 가지고 있는 건데, 그러면 나 혼자 활동하기보다는 이제 다른 사람과 같이 한번 소통을 하시면서 활동하시면 서로 소통도 하실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의 내용도 한번 살펴보시면서 좀 즐거운 공간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웃을 추가하고 서로 이웃 설정하시는 부분을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은데, 자, 일단은 다른 사람 우리 다른 블로그를 한번 방문해서 그 사람의 블로그는 어떤 식으로 설정이 되어 있는지, 어떤 식으로 꾸며져 있는지 확인도 해보시고, 그 다음에, 이 블로그가 너무 좋다라고 생각이 드시면 이웃 신청해 보시는 것까지 해볼게요. 자, 그럼 일단 창을 처음으로 좀 돌려볼까요? 자, 우리 우상단에 보시면 여러분 내 블로그에 들어가 있으시나? 자, 우상단에 보시면 블로그 홈이 있을 거예요. 굉장히 작은 글자로 있으니까 잘 찾아보세요. 화면의 우상단에 블로그 홈 버튼 클릭해 보실게요. 자, 블로그 홈 클릭하시면 일단은 이 블로그 첫 번째 화면이 나오시는 거고요. 일단은 여기에 상단에 블로그를 주제별로 보는 거, 그리고 이달에 이제 파워블로그라는 단어는 좀 이제 많이 안 써서 이달의 블로그가 우리가 보일 거예요. 그 중에서 저희는 이달의 블로그를 한번 살펴보실게요. 그래서 우리 상단에 블로그 홈 좌상단에 이달의 블로그 한번 클릭해 보실까요? 이달의 블로그 클릭. 그러면 이제 우리 4월 블로그 추천 블로그인데 이 위에 주제별로 지금 모아져 있어요. 간단하게. 그래서 문학책, 요리 레시피, 자동차, 맛집. 그럼 저희는 한번 맛집을 클릭해서 맛집 블로거들을 한번 살펴볼까요? 이제 거리두기도 해제된 판에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니시면 좋겠죠? 조심하시면서. 그래서 우리 맛집 클릭하셔서 이 맛집 블로그 한번 보시고 자, 이 사람의 블로그에 들어가서 이 사람이 올린 글들을 보고 싶다. 그럼 왼쪽에 있는 이 사람 블로그 이름을 또는 사진을 클릭 한번 해보실게요. 이름 또는 사진을 클릭. 이분은 짬뽕만 먹으러 다니는 짬뽕 블로거시네요. 블로그도 하시고 인스타그램도 하시고 페이스북도 하시네요. 블로그 이웃이 4,000명. 그래서 화면 내려보시면 다양한 블로그 글들을 보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제목 하나 골라서 클릭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목 골라서 클릭. 우와, 경기도. 이렇게 모아놓으셨네? 서울. 우리 서울에서 가까운 연희동. 그래서 우리 마포구 근처 연희동 가깝잖아요? 서대문구. 연희동에 이하원 실고기 짬뽕이래요. 되게 이분은 엄청 솔직하게 쓰시나 보다. 위에 보니까 개인적인 의견이다. 그러니까 내가 비판하는 의도가 전혀 아니다. 라고 이렇게 써놨네요. 그래서 이분의 블로그를 보시면 딱 봐도 보이시겠지만 처음 딱 들어갔을 때 이 화면이 있잖아요. 이 화면이 블로그 화면이 아니에요. 이건 프롤로그 화면이거든요. 뒤에 가서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프롤로그에 이렇게 지역별로 나눠놨어요. 경기도, 서울 이런 식으로. 그래서 보기 편하라고.
근데 우리는 지금 블로그 형태도 보고 싶다. 프롤로그 형태가 아닌 블로그 형태로 보고 싶으면 좌상단에 블로그 버튼이 있어요. 그래서 이 블로그 버튼을 클릭해서 우리가 이제 보는 평소 블로그 형태로 이렇게 카테고리가 나뉘어져 있고 그 다음에 카테고리 밑에 이렇게 제목이 쓰여져 있는 방식으로 보실 수도 있다. 이것도 사실은 우리가 그 스킨 안에 레이아웃 있잖아요. 그 안에서 글쓰기 설정들이 있는데 그 글쓰기 설정에서 다 설정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이런 식으로. 근데 이거를 하나하나 설명드리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이런 첫 번째는 일단 다른 사람 블로그를 이렇게 둘러보시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렇게 설정을 했네? 알아보고 여러분들도 설정 들어가서 관리 들어가셔서 한번 변경하실 수 있으면 변경을 해보시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일단 이렇게 둘러보는 걸 먼저 보셨잖아요. 그래서 보시면서 다음 시간까지 한번 변경 또 해보시고 오늘 배웠던 레이아웃과 스킨 설정을 이용해서 변경해보시고 더 세부적으로 변경하고 싶으면 우리 아까 들어갔던 관리를 통해서 왼쪽에 있는 꾸미기 설정에 왼쪽에 있는 요 글 스타일, 댓글 스타일을 변경해가지고 한번 변경 또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이렇게 블로그 둘러보셨어요. 그래서 아, 이분은 진짜 짬뽕에 진심이신 분이다. 그럼 다른 글도 다음에 또 보고 싶다 하시면 이웃 설정을 해주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채널 구독 버튼, SNS 팔로우랑 같은 의미예요, 다. 그래서 이분은 이웃 설정하시면 이분이 쓴 글이 바로 우리가 블로그 홈에서 보실 수도 있고 서로 이웃을 신청하시면 서로 이제 댓글도 달아주고 뭐 할 수 있는 사이가 되는 거죠. 그래서 보통은 이렇게 A랑 B가 있어요. 아, 나랑 A가 있다고 생각할게요. 나랑 A가 있으면 그럼 A라는 블로그가 내가 이웃 신청을 했어요. 그러면 한쪽만 이웃이 된 거죠. 근데 그 A라는 사람이 나한테도 이웃 신청을 하셨으면 내가 이웃이고 그분도 이웃이니까 서로 이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웃이 있고 서로 이웃 관계가 있다. 그게 SNS에서는 팔로우를 양쪽으로 해서 한쪽만 한 경우에는 그냥 팔로우. 서로 한 경우에는 맛팔. 맛 팔로우 했다 해서 맛팔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우리 이웃 추가는 한쪽 우리가 팔로우와 같은 관계다. 그리고 서로 이웃은 마팔, 서로 팔로우한 관계다. 자, 그러면 방금 들어온 이 분에 한번 이웃 추가를 해보실게요. 보통 프로필 밑에 이웃 추가 버튼이 있어요. 우리 프로필 밑에 이웃 추가 버튼 찾아보실게요. 프로필 밑에 이웃 추가 버튼을 클릭. 그러면 이웃을 할 거냐? 서로 이웃을 할 거냐? 이렇게 고르실 수 있는데 이분은 서로 이웃 신청을 받지 않는데요. 서로 이웃 마팔 안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냥 이웃으로만 추가를 하실 거예요. 혹시 서로 이웃이 가능한 블로그라도 보통은 그냥 이웃 신청해요. 그래서 이웃에 체크된 상태로 다음 버튼 누르시고 자, 그룹을 선택하라 하시면 그룹을 선택해 주시면 되는데 뭐 딱히 그룹이 없다. 그러면 그냥 다음 버튼 누르셔도 되고 나는 이웃들을 분류해서 이웃 추가를 하고 싶다 하시면 오른쪽에 그룹 추가를 누르셔서 뭐 내가 그룹 설정을 좀 해주시고 다음 버튼 누르시면 되세요. 저는 딱히 뭐 그룹을 만들어서 분류하고 싶진 않아서 그냥 다음 버튼 누를게요. 그룹 선택 창이 나오시면 다음 그러면 누구누구님의 블로그를 이웃으로 추가하였습니다. 이렇게 나오네요. 그럼 추가했으니까 닫기 버튼 누르시면 되겠죠? 오른쪽 밑에 닫기. 그래서 이렇게 다른 블로거들은 어떤 식으로 블로그를 활용하는지
살펴보실 수가 있겠죠? 자, 그럼 다시 한번 요 위에 다 끄시고 하나만 좀 남길까요? 너무 복잡한데? 자, 위에 있는 탭들이 너무 많아서 탭 이름 옆에 X 버튼 누르셔서 하나만 남기고 다 끄실게요. 뭐가 남든 상관없어요. 그냥 네이버로 돌아갈 거라서 위에 탭을 하나만 남기시고 전부 X로 꺼보시고요. 우리 네이버 블로그로 처음 화면으로 다시 돌아갈 거예요. 그래서 우리 상단에 아까 네이버 즐겨찾기 해놓으셨죠? 그래서 네이버를 클릭. 상단에 즐겨찾기 모음줄에 네이버를 클릭. 네이버 클릭해서 블로그 찾아보시고 블로그를 클릭 한번 해보실게요. 네이버 클릭하고 블로그. 자, 그러면 이번에는 우리 위에 있는 검색을 통해서 이용 신청도 해볼까요? 우리 위에서 마포지기라고 한번 검색을 해볼게요. 이게 우리 마포구청 블로그인데 구청 블로그 팔로우 해놓으면 굉장히 좋아요. 블로그에서 구청의 소식이라던가 우리 코로나 상황에 대한 그런 일시적인 부분에 대해서 빠르게 글을 올려주기 때문에 이 블로그를 이웃 추가해놓으면 굉장히 편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좌상단에 검색창에다가 검색을 한번 해볼게요. 자, 우리 검색창 위에 보이시나요? 흰색 검색창. 근데 흰색 검색창 앞에 보니까 글을 검색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글을 클릭해서 블로그로 바꾸실게요. 블로그를 검색할 거예요. 글을 클릭해서 블로그로 바꿔보시고 우리 옆에 검색창에다가 마포지기 쓰신 다음에 엔터 치시거나 돋보기 한번 눌러보실게요. 엔터 치시거나 돋보기. 엔터 치시거나 돋보기 클릭하셔서 검색하시면 별명 아이디에서 보실 수가 있겠네요. 검색 결과에 별명 아이디, 별명 아이디로 검색하셔야 됐었네. 별명 아이디 클릭하셔서 요 마포지기 요 이름 찾아보실게요. 옆에 이렇게 체크가 되어 있는 게 공식 블로그라는 뜻이에요. 나머지는 이제 개인 블로그고 요 체크가 되어 있는 게 공식 블로그. 우리 마포지기 별명 아이디 클릭해서 요 체크가 들어가 있는 마포지기 이름을 찾아서 클릭. 그럼 요 마포 블로그 창이 나오게. 자, 화면을 내려보시고 보통 프로필에 이웃 버튼 있다 그랬죠? 요 프로필 창 찾아서 화면 내려서 프로필 창 찾아서 얘도 한번 이웃으로 추가 한번 해보세요.